장애인들이 훈련이라는 이름하에 저임금 노동에 방치돼 있습니다. 수년간 훈련 과정을 거쳐도 정식 노동자 대접은 못 받고 있습니다. 국회의원 151명이 상산고 자사고를 취소하지 말라고 서명했습니다. 정당한 의정활동이라는 주장과 교육부 압박이라는 비판이 맞서고 있습니다. 전라북도 산하기관장들의 보수가 너무 높다는 지적입니다. 도의회가 삭감을 추진하고 있지만 도청은 소극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전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장애인들이 노동을 하면서도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보도 여러 차례 이어오고 있습니다. 정식 노동이 아닌 직업훈련이라는 게 그 이유인데요. 장기간 훈련을 거쳐도 정식 노동자로 전환되는 경우는 턱없이 적어 직업훈련이 임금을 안 주는 방법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허현호 기자입니다. 군산의 한 장애인 시설. 장애인들이 하루 10,000켤레가 넘는 양말을 검사하고 포장합니다. 이 중 상당수 장애인들이 이렇게 일하고 손에 쥐는 돈은 한 달에 5만 원에서 8만 원. 시간당 500원이 채 안 되는 돈으로 올해 최저임금의 10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장애인 직업훈련이라는 이름하에 최저임금 적용도 피한 채 턱없이 적은 돈을 주고 있는 겁니다. 30명에 대한 인원들이 덜신 양말을 종이에 끼우거나 아니면 양말을 뒤집는 이 정도 일을 다 똑같이 하는 거예요. 차이가 전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장애인들을 위한 훈련이라면 훈련 이후 정식 근로자로 전환된 경우가 얼마나 될까? 이 작업장에서 일하는 20여 명의 훈련 장애인 가운데 올해 전환된 사례는 단 1명이었습니다. 일을 시작하고 수년 넘게 훈련생 신분으로 남아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훈련 대상자로 분류될 경우 수당을 시설에서 정해도 아무런 법적 문제가 없다 보니 장애인 저임금이 만연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우리 사회가 아직 장애인들의 노동자임을 제도적으로 부정하고 있거든요. 2019년인 오늘까지도 아직 제도적 시정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부안의 이 공장은 장애인 노동에 대한 정당한 처우와 대접으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익숙한 손놀림으로 김밥 용김 등을 만들어 포장하는 이 직원들은 몸이 불편한 중증 장애인들, 지체장애나 정신장애 등을 갖고 있지만 하루 4시간에서 8시간씩 일하며 최저임금을 보장받고 있습니다. 3개월간 훈련 과정을 거친 뒤 정식 직원으로 제 몫을 해내고 있는 겁니다. 직무 배치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비장애인들의 70% 정도까지 능력을 끌어낼 수도 있고 어떤 부분에서는 훨씬 더 높은 직무 능력을 장애인 노동을 정식 노동으로 인정하지 않는 우리 법과 제도, 그리고 우리 사회의 낮은 인식을 서둘러 바꾸고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MBC 뉴스 허현호입니다. 익산의 한 요양병원 직원들이 재단 이사장이 편법을 동원해 보조금을 횡령했다며 폭로에 나섰습니다. 임금을 제때 받지 못한 직원들이 비밀 장부를 압수하면서 드러난 일인데 해당 이사장은 해결 대신 아예 병원을 팔아버렸습니다. 박연선 기자입니다. 익산의 한 비영리법인이 운영하는 요양병원입니다. 환자만 200명이 넘을 정도로 익산에서는 손에 꼽히는 큰 병원이지만 직원들은 몇 달째 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법인 전현직 이사장이 병원 돈 10억 원가량을 빼돌린 혐의로 법정 다툼을 벌이면서 생긴 일인데 현 이사장은 이 상황에서 최근 병원을 통째로 팔아넘겼습니다. 또 형사 사건이 대리 주인데도 불구하고 인수해서 오신다고 하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상당히 불안하죠, 이 직원들이. 참다 못한 직원들은 이사장의 비리를 폭로하고 나섰습니다. 직원들이 우연히 입수한 장부에는 매점 직원이 갑자기 감사로 둔갑해 해마다 5천여만 원을 타갔고 실체가 없는 간병인 여러 세개는 다달이 수백만 원이 입금됐다는 겁니다. 직원들은 이런 식으로 남긴 운영비가 모두 이사장 부인에게 입금됐고 확인된 금액만 수억 원에 이른다고 주장합니다. 저희들 병원에 운영을 해야 될 돈들이 그 사람들 호주머니로 이렇게 흘러들어간 정황을 보면 너무 기겁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해당 이사장은 잘못은 인정하지만 현재는 다 해결돼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세금 추징 다 조사받아갖고 냈고 흉내라고 한다고 해서 자그마치 1년, 2년 걸려갖고 다 무혐의로 다 끝났고 글쎄 옛날에 있었던 사실이지. 서로 일부가 있으면. 노동자들은 입수한 장부를 근거로 이사장을 경찰에 고발하고 재단 내 장례식장 탈세 등 또 다른 의혹도 추가로 폭로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박연선입니다.
상산고 자사고 지정 취소 문제가 정치권에서도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전체 국회의원의 반 이상인 151명이 자사고를 취소하지 말라고 서명을 한 건데요. 정치 개입이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강동엽 기자입니다. 상산고 지킴이를 자처해온 정운천 의원이 국회 정론관에 섰습니다. 손에 들린 것은 상산고의 자사고 지정 취소를 동의하지 않는다는 요구서인데 눈에 띄는 건 서명에 동참한 의원들 수입니다. 민주당과 자유한국당, 평화당까지 무려 151명. 정 의원 스스로도 놀란 결과로 국회 제적위원회 반이 넘는 숫자입니다. 여야 151명 의원들의 이름으로 부동의 결정을 해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하지만 우려의 목소리가 적지 않습니다. 국회의원은 헌법기관으로 개개인의 상징성이 큰 상황에서 이 같은 행보는 교육부가 거부하기 힘든 압박일 수밖에 없습니다. 단순한 압박인 것은 사실이지만은 현행 법상 권한이 교육감에게 있기 때문에 어쩔 수는 없는 상황이더라고요. 교육부 자체 판단이 쉽지 않은 상황인데다 어떤 결정을 내리더라도 부담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이미 재지정이 취소된 다른 자사고까지 정치권에 기댈 경우 상황은 더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자사고는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에 개입하고 있는데 교육의 문제이기 때문에 교육적인 측면에서 학생들을 어떻게 교육할 것인가에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자유령 사립고인 상산고 문제가 총선과 맞물려 정치 쟁점으로 비화되는 양상이어서 적지 않은 부작용마저 우려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강동엽입니다. 김승환 교육감 자녀들의 출신 학교 의혹이 번지자 교육청이 해명에 나섰습니다. 일부 언론은 자사고를 귀족 학교라고 비난하는 김 교육감이 자녀들을 외고와 해외 대학에 보냈다는 의혹을 제기했고 평화당과 정운천 의원도 내로남불이라며 해명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전북교육청은 교육감의 두 자녀 모두 도내 고등학교와 대학교를 다녔는데 아들의 경우 도중에 영국의 대학으로 진학한 사실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고액의 연봉을 받는 탐욕스러운 기업가를 흔히 살찐 고양이에 비유하는데요. 도내에서도 산하 공공기관 임원의 연봉 상한을 제한하는 이른바 살찐 고양이 조례가 발의됐는데 결국 보류됐습니다. 한범수 기자입니다. 공기업을 포함한 전라북도 산하 공공기관은 모두 15곳. 지난해 기준 성과급을 포함한 기관장의 연봉은 최저 6,800만 원대에서 많게는 3억 원을 훌쩍 넘습니다. 기관장 사이의 연봉 차이가 최대 4배 이상 벌어지는 데다 사실상 절반 이상이 직장인의 꿈이라는 억대 연봉입니다. 보수 책정 기준이 들쭉날쭉하는 데다 금액도 지나치게 많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그 상한을 정하는 이른바 살찐 고양이 조례안이 발의됐습니다. 매해 최저임금액의 12개월 환산액 대비 임원은 6배, 기관장은 7배로 상한을 정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공공기관의 경영 상황을 반영해 임원의 보수를 합리적으로 정하자는 취지인데 전라북도는 유능한 경영인 영입이 어렵다는 이유로 반대합니다. 7배, 6배를 제한하더라도 그 나중에 좀 능력 있는 인사가 왔을 때는 그것을 좀 풀어줬으면 어떻겠냐. 또 성과급을 연봉에 포함시키는 것에도 이견을 내면서 조례안은 보류되고 말았습니다. 도의회는 기본급보다 많은 성과급을 받고 유능한 인사평가 기준도 모호한 현실에서 사실상 조례안을 무력화시키는 결과라며 반발합니다. 절명한 인사라는 그 기준에 대해서 판단의 기준도 굉장히 모호하고요. 이 조례에 대한 백지화의 우려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공공기관 임원 보수 상한을 제한하는 살찐 고양이 조례는 이미 부산에서 시행 중이고 서울과 경기도에서도 추진하고 있어 향후 도내 재추진 여부가 주목됩니다. MBC 뉴스 한범수입니다. 폭락한 양파 가격에 산지 재배 농가들이 큰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농민들은 부실한 수급 안정 대책을 성토하며 정부를 향해 불만을 쏟아냈습니다. 임홍진 기자입니다. 농민들이 산지 유통센터에서 양파값이 생산 원가에도 미치지 못한다며 농정을 비판합니다. 20kg 기준 생산비는 7,480원인데 비해 산지 거래가는 4,500원에 불과한데도
울며 겨자 먹기로 팔아치우고 있다고 하소연합니다. 농민들은 이미 올봄에 초과 생산을 우려해 대책 마련을 촉구했지만 농식품부는 아랑곳하지 않았고 뒤늦은 예산 투입은 허사라고 몰아붙였습니다. 12% 정도 과잉 생산이 됐는데 지금 가격이 폭락하면 정부가 어떤 대책을 내놓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미 전국 시장에서는 11만 5천 톤의 양파가 격리됐지만 가격 조절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양파 주산지인 익산 여산의 경우 20kg짜리 80만 망이 생산됐는데 농협에서는 16.3%만 수매하는 데 그쳤습니다. 농민들은 아직도 30만 망을 보관하고 있고 심지어 길 위에 야적된 양파는 날로 썩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농산물 제값받기를 위해 수입보장보험 제도가 있지만 정부 예산이 3분의 1로 줄고 대상 농가도 전국 6,700 농가가 고작입니다. 시범사업을 하고 있는데 본사업으로 전환해서 예산을 더 확대해서 가입할 수 있는 농민 누구나 가입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가격 피해를 구제하려는 최저가격 보장제 역시 계약 재배를 하지 않은 농가는 제외되고 양파는 대상 품목도 아니어서 이래저래 농민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임홍진입니다. 일본 제품 불매 운동이 확산되는 가운데 남원 지역 모든 정비업체들이 일본산 자동차의 수리 거부에 들어갔습니다. 남원 지역 52개 자동차 서비스 센터는 일본의 수출 규제가 철회될 때까지 일본산 자동차를 수리하지 않겠다고 밝히고 일본산 차량 소유주에게는 양해를 부탁했습니다. 정읍과 무주, 장수, 부안 등 기초 의원들도 일본의 경제 보복 조치를 규탄하는 결의안을 채택하고 피해 보상과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전 유도 선수 신유용 씨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전직 유도 코치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전주지법 군산지원은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 유도 코치 35살 손모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어린 학생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러 죄질이 나쁘고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전라북도는 내일 밤부터 북상하는 태풍 다나스의 영향에 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주기상지청은 전북 지방에 오늘 자정쯤 다시 비가 시작되겠지만 내일 아침까지 큰 비는 없겠다고 예상했습니다. 내일 밤부터는 북상하는 태풍의 영향으로 많은 비가 내리고 모레까지 예상 강우량은 최고 100mm에 이를 것이라며 시설물 관리에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오늘의 간추린 뉴스입니다. 전주 월드컵 경기장 만남의 광장에 어린이 물놀이장이 개장해 다음 달 18일까지 무료로 운영됩니다. 물놀이장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하루 2차례 운영됩니다. 임실 치즈 테마파크에서 아쿠아 페스티벌이 열려 오는 20일부터 다음 달 18일까지 물놀이와 문화예술 공연을 즐길 수 있습니다. 섬진강 생활체육공원에서도 20일부터 이틀간 섬진강 다슬기 축제가 열립니다. 전라북도가 도내 중소기업 가운데 성장 가능성이 높고 기술력이 뛰어난 업체를 발굴하기 위해 다음 달 16일까지 지자체를 통해 접수를 받습니다. 선정 시 경영 안정자금 지원과 국제박람회 참가 등의 혜택이 주어집니다. 익산 장전마을 주민들이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암 발병과 비료공장 간의 역학조사가 부실하게 이뤄졌다며 기준과 원칙에 근거해 조사할 것을 환경부에 요구했습니다. 간추린 소식이었습니다. 민주노총 전북본부는 민주당 도당 앞에서 집회를 열고 탄력근로제와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과 역행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여당의 법안 처리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특히 최저임금법 개정안은 노동자의 생활임금을 보장하겠다는 취지에 맞지 않는다며 앞으로도 투쟁을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원인 전화번호에 사적으로 연락을 취한 경찰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고창경찰서는 국제운전면허증 발급 서류에 담긴 민원인의 전화번호에 마음에 든다, 연락해도 되느냐는 내용의 메시지를 남긴 A 순경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조사와 함께 징계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완주군 폐기물 처리장 대책이 책임 규명 요구로 번지고 있습니다. 완주 지킴이 회원 10여 명은 도의회를 찾아 완주군의 무책임한 행정이 불법 매립 등의 피해를 키웠다며 진상 규명을 촉구했습니다. 또 박성일 완주 군수가 5년 전 매립시설의 중금속 배출 사실을 보고받고도 묵인했다며 업체와 유착 의혹에 대해 답변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발달 장애인 부모들이 자림원을 교육 훈련기관으로 활용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발달 장애인의 자립을 응원하는 사람들의 모임은 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림원 시설을 평생학습관으로 만들어 장애인의 직업교육 공간으로 조성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한편 자림원 민관대책협의회는 자림원의 시설과 부지를 놓고 활용 방안을 모색하고 있지만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직업교육을 어떻게 하냐? 익산 하수 슬러지 시설 허가 과정에 의혹이 제기되자 익산시가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전북권 뉴스였습니다.